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가난한 집에서 자라서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어요. 아빠도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 계셨기 때문에 저도 같이 일해서 돈을 벌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좀 더 일다운 일을 하며 돈을 벌려면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낮에는 엄마와 함께 농사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 검정고시까지 합격을 하고 좀 더 욕심이 생겨서 대학을 가고 싶었죠. 하지만 공부 양도 그렇고 학비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 저의 걱정을 눈치챈 엄마가 어느 날 제게 통장 하나를 내미셨어요. 이거 네 앞으로 들어뒀던 적금이다. 돈은 많지 않지만 네가 전문대 1년은 다닐 만한 학비는 될 거야. 네가 열심히 하면 4년대 대학은 몰라도 전문대는 갈 수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한번 해봐. 이것밖에 못 해줘서 미안하다. 저는 엄마의 마음이 느껴져서 통장을 들고 한참을 울며 고맙다고 했어요. 그날부터 마음 먹고 공부를 시작해서 1년 후 전문대에 들어가게 됐어요. 엄마는 잘했다며 너무 좋아해 주셨고 저도 엄마에게 감사하다며 감격의 눈물을 또 한 번 흘렸죠. 대학 생활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를 하느라 힘들긴 했지만 졸업하면 더 나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다는 생각에 행복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졸업을 했고 저는 대형 병원 원무과에 취직을 하게 됐죠. 첫 월급을 타던 날 엄마 선물을 사고 삼겹살을 잔뜩 샀어요. 엄마, 많이 먹어. 지금은 삼겹살이지만 나중에는 소갈비 사줄 수 있게 돈 열심히 벌게. 라고 하자 엄마는 제 입에 구운 고기를 넣어주시며 엄마는 소갈비 별로야. 이게 더 맛있어. 넌 돈 모아서 네 살 길 생각해. 라고 하시며 웃으셨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가 받아오는 월급이 많아지니 엄마도 많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도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서 주변 정리도 하고 하루 일을 준비했죠. 그런 저를 좋게 봐주신 원무과 과장님은 저를 잘 챙겨주시고 엄마가 아프실 때도 병원 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많이 봐주셨어요. 친구들은 대부분 첫 직장에서 힘든 기억들이 더 많다고 하는데 저는 좋았던 일들이 많아서 제가 참 행운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 남편도 만나게 됐고요. 병원 1인실과 특실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자주 오던 남편은 어느 날 제게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연정씨, 저 사실대로 말하고 시작할게요. 저 한 번 결혼한 적 있는 사람입니다. 창피한 얘기지만 우리 집에서 아내를 너무 괴롭혀서 저하고 사이까지 나빠지게 돼서 이혼하게 됐고요. 이렇게 다 이야기하는 건 연정씨와 진지하게 만나고 싶어서예요. 저는 자신의 과거를 당당하게 밝히는 모습이 더 좋아 보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었기 때문에 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런 과거 따지지 않아요. 그치만 제가 사장님에 비해 너무 많이 딸리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딸리긴요. 연정씨가 자기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는데 왜요? 저는 직책 같은 것보다 자기 위치에서 맡겨진 일을 잘하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유라면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적극적인 남편의 대시로 저는 결국 사귀자고 했고 그게 결혼까지 가게 됐어요. 결혼 날짜를 잡고서 남편은 제게 다짐하듯 말했어요. 나 본가 식구들이 우리 결혼 생활에 끼어들게 할 생각 절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우리 가족 초대하지 않는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무슨 말인지는 잘 알겠어. 그래도 결혼인데 부모님들을 뵈야 되지 않아?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지만 정말 욕심도 너무 많고 남들 진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야. 나 전 같은 일 또 되풀이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끼리 조촐하게 하자.
저는 알겠다고 했고 그런 남편의 생각을 엄마에게도 말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솔직히 말하면 부모를 결혼식에 안 부른다니 왜 그렇게까지 하나 싶지만 오죽하면 그럴까 하고 이해하기로 했다. 나는 우리 딸만 행복하다면 결혼식에 물만 떠놓는데도 좋으니까 편한 대로 해. 라며 좋게 생각해 주셨고 남편은 엄마에게 큰 절을 하며 장모님 여러 가지로 마음에 안 드시는 게 많을 텐데 이렇게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더 많은 사람들 초대하고 시부모한테 사랑받는 모습도 보고 싶으셨을 텐데 제가 부족해서 이것밖에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괜찮아. 그만큼 둘이서 행복하게 살면 돼. 절대 우리 연정이 힘들게 하지 말고 연정이 부모 잘못 만나서 지금까지 한번 펴보지도 못하고 일만 죽어라 한 애야. 그러니까 자네가 책임지고 편하고 행복하게 해줘야 돼. 그렇게 저희는 조촐하지만 아주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남편은 교회의 전원주택을 직접 인테리어해서 정말 동화 같은 집을 꾸몄어요. 와, 내가 정말 이런 집에 사는 거야? 너무 꿈 같아. 라며 좋아하자 남편은 그럼 이 집이 당신 집이야. 오늘부터 쭉 살 거야. 라며 흐뭇한 얼굴로 웃었어요. 저희는 정말 행복하게 지냈어요. 남편은 시댁에서 오는 연락을 철저히 차단했고 저희가 사는 데가 어딘지도 절대 알려주지 않았죠. 한 번인가 시어머니와 신우가 동네에 와서 저를 찾은 적이 있는데 그것도 길가에서 만난 거였어요. 시댁에서는 저희가 사는 동네까지는 알았지만 집은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가 우리 아들 꼬여내서 집하고 인연 끊게 만든 그 여우냐? 라며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어찌나 민망하고 놀랐는지 몰라요. 남편한테 전화를 하니 남편은 자기가 오겠다며 절대 집에 들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근처 카페라도 가자고 하니 신우는 야, 우리가 카페 나가려고 여기까지 온 줄 알아? 당장 집으로 가. 앞장서. 얼마나 잘해놓고 사나 좀 보자. 라며 다짜고짜 반말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집집마다 다 창문 열고 내다보는데 정말 너무 창피했지만 버틸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가는 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근처 카페로 모시라고 했거든요. 라고 하자 두 사람은 막무가내로 저를 붙잡고 흔들며 남자 하나 완전 흘려놓고 멀리 마음대로 못해? 그걸 변명이라고 해? 얼른 가자고. 빨리 앞장서. 라고 하는데 남편이 왔어요. 그만하세요.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우리 사는데 알려줄 것 같아요? 당장 가요. 아니면 경찰에 폭력행위로 신고할 테니까. 라며 호통을 치자 그제야 제 팔을 놓고 가버렸어요. 저한테 나중에 두고 보자는 말도 있지 않았죠. 남편은 안 되겠다며 당장 집을 내놨어요. 저는 꿈에 그렸던 집을 파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우리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돼? 당신이 오늘 그렇게까지 말했으니 어머니는 아가씨도 안 올 것 같은데? 당신이 몰라서 하는 소리야. 이 동네까지 찾아왔으니 다음엔 우리 집으로 올 거야. 라며 결국 집을 팔았고 저는 아쉬워하며 이사를 해야 했어요. 새로 이사한 아파트도 남편이 정성껏 꾸며서 정말 예뻤어요. 제가 너무 아쉬워하니 남편이 더 신경 쓴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 마음 씀씀이가 너무 고마웠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고마워. 라고 하자 남편은 아니야. 다 우리 집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당신만큼은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아. 라며 제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저희는 아파트로 이사하고 1년 정도 행복한 신혼생활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심각한 얼굴로 제게 의논할 게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 모습을 처음 보는 거라 굉장히 긴장했어요. 사실 이혼한 그 사람한테서 연락이 왔어. 재혼해서 뉴질랜드 가는데 남자가 아이를 싫어한다고 재현이를 데려가라고 하네. 그 사람이 보육원에서 자라서 가족이 없어. 사실 엄마랑 사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데려오고 싶어도 참고 있었거든. 재현이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될까? 그런 걸 뭘 그렇게 고민하고 그래. 당연히 데려와야지. 당신 딸이잖아. 아빠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걔가 어디 가겠어? 내가 그것도 이해 못할까봐? 라고 하자 남편은 내 손을 꼭 잡고 고맙다는 말만 계속했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딸을 데려왔어요. 딸아이한테는 엄마가 아파서 치료받으러 멀리 갔다고 했죠.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인 아이는 자꾸 우리 눈치를 보더군요. 재현아, 이제 여기가 네 집이고 우리 집이야. 그러니까 마음 편히 가져. 하고 싶은 거 하고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라고 하자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만 끄덕였죠. 아이는 순하고 성품이 밝아서 볼수록 정이 들고 예뻤어요. 저는 상처받지 않게 조심하면서 아이를 대했고 아이도 내 마음을 알아줬는지 어느 날 제 손을 잡고 친구들에게 가서 우리 엄마야, 이쁘지? 하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군요. 저는 딸아이를 제가 낳은 것처럼 정성을 들였어요. 정말 이 아이가 어찌나 예쁘던지요. 핏줄은 아니었지만 진심으로 딸이라 생각했고 우리 딸도 그걸 알았는지 엄마 엄마 하며 세상 사랑스러운 표현을 다 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도 아이를 갖게 되었고 연년생을 아들 둘을 낳았어요. 집에 아이들이 많아지니 갑자기 시끌벅적해지더라고요. 딸아이는 어린데도 제가 아들들 때문에 쩔쩔매면 옆에서 곧잘 도와주곤 했어요. 아이들이 자라고 나서도 딸아이의 엄마가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 딸이었으니까요. 아이들도 누나를 잘 따랐죠. 아이들이 한참 자랄 시기에 정말 정신없었지만 참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딸아이가 대학에 다니고 아들들이 중학교에 갈 무렵 남편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자꾸 마르고 헛구역질하는 남편을 데리고 병원에 가니 의사가 위암 3기라는 거였어요. 순간 정말 눈앞이 아찔해졌어요. 수술을 해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예후가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의사의 말에 저는 남편 몰래 펑펑 울고 말았어요. 그런 중에도 남편은 자기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며 자꾸 미안하다고만 했죠. 우리 가족은 순식간에 슬픔에 빠졌고 남편은 그 어려운 수술을 하게 됐죠. 수술은 했지만 앞으로 항암 치료가 중요합니다.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될 거예요. 의사는 이 말만 하고 다시 수술실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남편 병간호를 하면서 힘든 날들을 보내게 됐어요. 딸아이가 학교 휴학을 하며 많이 힘이 돼줬죠. 하지만 남편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시댁에 연락을 했어요. 아들이 죽는 것도 모르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연락을 받자마자 하는 말이 아들들을 데려간다는 거였어요. 네가 오죽 잘했으면 내 아들이 병에 걸리겠냐. 네가 재현이 걔한테만 신경 쓰고 네 남편은 쪽쪽 빨아먹으니 그렇지. 내 손자들까지 그렇게 되게 둘 수 없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그 사람 아픈데 한마디 위로라도 해주셔야지. 다짜고짜 애들을 데려간다니요. 나 안 보고 산다는 놈은 나도 필요 없어. 그리고 기집애도 필요 없다. 손자들은 얘기가 달라지지. 걔들은 우리 핏줄이야. 라며 무조건 집에서 애들 짐을 빼서 아이들을 데려갔더군요. 저와 딸아이가 다 병원에 있고 바쁠 때 갑자기 벌어진 일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아이들을 데려간 뒤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저는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고 결국 변호사를 대동해서 남편이 낳으면 다시 돌려보내겠다는 각서를 받았어요. 그때는 그 정도로 만족해야 했어요. 일단 남편 때문에도 너무 힘들었고 돈도 점점 바닥나고 있었거든요. 딸아이가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보탰는데 그게 또 제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집안 형편은 점점 어려워지고 남편도 갈수록 나빠지기만 했죠. 그렇게 1년 정도를 버티고 있는데 갑자기 딸아이 친이모라는 분이 불쑥 저를 찾아왔어요. 딸아이 친모와 어릴 때 보육원에 버려지면서 혼자 미국으로 입양됐다더군요. 언니를 찾았는데 몇 년 전 뉴질랜드에서 사고로 죽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언니 대신으로 잠시만 딸과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대신 우리 집 병원비와 생활비를 보태주겠다고요. 저는 아무리 사정이 어려워도 돈 때문에 아이를 보내는 것 같아 거절했어요.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찾아와 간청하더군요. 그 모습을 본 딸이 나섰어요. 엄마, 나 이모하고 살다가 올게. 영영 이별하는 것도 아니고 몇 년만 살다가 오는 거잖아. 그래, 우리 딸 마음이 그러면 그렇게 해. 근데 나 돈은 안 받을래. 꼭 너하고 바꾸는 것 같아. 그런 말 하지 말고 받아. 우리 형편 생각해서 도와주려는 거니까. 딸은 어른스럽게 저를 위로했고 얼마 후 친이모와 미국으로 떠났어요. 솔직히 딸의 친모가 보내준 돈이 적지 않아서 큰 도움이 되었죠. 저는 남편의 간호에 더 정성을 쏟았고 아들들한테도 연락을 하며 지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자주 오던 아들들 연락이 점점 뜸해지더니 끊어지더라고요. 저는 남편 병간호를 하며 마트 캐셔로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바빠서 이른 아침엔 이른 대로, 밤이면 늦은 대로 신경을 많이 못 쓰긴 했어요. 종종 연락을 해보았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습니다. 몇 년 후 남편은 결국 암이 온몸에 퍼져 세상을 떠났어요. 그 사이 아들들은 대학교에 들어가 저도 모르게 군대에 갔더군요. 그런 것도 하나 챙겨주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제부터라도 그동안 못한 것까지 다 해줘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애들이 저한테 오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 거니까 할머니한테 각선이 어쩌니 그딴 말로 협박하지 마. 라고 큰아들이 말하자 작은 아들도 퉁명스럽게 엄마, 누나 우리 친누나 아니라며. 도망간 아빠 전부인 딸이라며. 근데 어떻게 우리는 뒷전이고 남의 딸만 챙겨? 같은 여자라서 그런 거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딨어. 난 너희 차별해서 키운 적 없어. 라고 하자 큰아들이 코웃음 치며 우리도 이제 알 거 다 아니까 그만해. 할머니한테 다 들었어. 엄마가 아빠 가족들하고 못 만나게 만들려고 우리도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나중에 데려가네 어쩌네 쇼한 거잖아.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그게 아니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아이들은 이미 시댁에서 한 얘기를 진실이라고 믿고 있어서 소용이 없었어요. 둘째는 꼭 저를 비웃는 것처럼 빈정대며 이제 혼자 잘 살아보세요. 저희 괜히 찾아오지 마시고 라더니 형하고 가버리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 시어머니가 오더니 무작정 남편 재산을 내놓으라는 거였어요. 네가 내 아들 망가뜨리면서 벌어놓은 돈 있잖아. 그거 당장 내놔. 넌 그거 갖고 있을 자격 없으니까 내놓으라고. 어머니, 저 돈 없어요. 그 사람 병원비 다 쓰고 생활비도 모자라서 제가 마트에 나가서 일한다고요. 내가 내 아들 재산도 조사 못할 것 같냐? 내가 뒷조사하기 전에 네가 순순히 내놓는 게 좋을 거다. 라며 큰 소리를 쳤고 아들들까지 전화해서 할머니한테 돈을 주라는 거였어요. 엄마가 그만큼 누렸으면 남는 건 할머니 주는 게 맞지. 엄마도 양심이라는 게 좀 있어봐. 저는 다른 건 다 참아도 아들들한테 오해받는 게 너무 힘들고 슬펐어요. 밤새 남편 통장들을 뒤져서 보니 그나마 조금 남은 게 하나 있더군요. 저는 아들들한테 주는 거라는 마음으로 그 통장을 시어머니한테 줬고 예전에 남편이 인테리어 업체를 친구한테 넘기고 받았던 지분도 시어머니한테 다 넘겼어요. 그리고 저는 고된 일상을 시작해야 했죠. 집안에 돈 될 만한 건 다 팔아봤지만 얼마 되지 않았고 저는 식당에 취직을 해서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반찬 만드는 일을 하게 됐어요. 일하다가 너무 힘들면
남편 생각에 눈물을 쏟은 적도 많았죠. 그런 중에도 아들들은 가끔씩 절 찾아와 돈을 달라고 했어요. 액수가 용돈 정도가 아니라 항상 100단위였어요. 겨우 벌어놨던 돈들을 주고 나면 아들들은 다시 연락을 끊었고 잊혀질만 하면 찾아와서 또 몇백만 원씩 요구했어요. 저는 이게 다 내가 내 손으로 못 키워서 생긴 죄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벌리는 손들을 받아주었어요. 그러다 보니 일을 무리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몸이 많이 상해서 저는 일도 그만두게 되었어요. 누워있으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살지 걱정만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집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보자마자 하는 말이 집에서 나가라는 거였어요. 애들이 이제 대학 졸업하고 뭐 좀 해보려는데 돈이 없어서 되겠니? 네가 내 손자들한테 해준 게 뭐 있냐? 그러면 이 집이라도 내놔야지. 어머니, 이 집은 안 돼요. 제가 왜 이 집을 못 팔고 있는데요. 이거 다 그 사람이 직접 고치고 꾸민 거예요. 그 사람 손때가 묻은 집을 어떻게 팔아요?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라고 하자 아들이 엄마 아파서 일도 못 나가면서 어떻게 해줄 건데? 나랑 성윤이 벤처기업 만들 건데 하나라도 보태줘야 할 거 아니야. 엄마가 돼서 어떻게 자기 인생만 생각해? 라며 화를 버럭 내더군요. 그래도 이 집은 안 돼. 내가 어디 동구할 데 있는지 알아볼게. 라고 하니 둘째 아들도 한두 푼도 아니고 누가 엄마를 보고 돈을 빌려준다 그래? 라고 했고 시어머니와 큰아들도 코웃음을 치며 비웃더라고요. 내가 내 아들 집 갚겠다는데 네가 왜 막는 거냐? 나는 정당한 권리를 찾는 거야. 그리고 얘들도 친손자고 너보다 애들이 이 집을 갖는 게 맞지? 그동안 여기서 편하게 살았으면 이제 물러날 때도 됐잖아. 라는 시어머니 말에 저는 제가 다른 건 다 해도 이 집만큼은 절대 안 돼요. 라며 저도 모르게 큰 소리를 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와 아들들은 어디서 큰 소리를 내냐며 화를 내더니 조만간 나가게 될 거라면서 자리를 떴어요. 저는 남편 사진을 붙잡고 밤새 펑펑 울며 어떡하냐고 했지만 뾰족한 수가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일주일 넘게 시어머니랑 아들들한테 시달리는데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나야 재현이. 나 한국 들어가.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 라는데 그냥 눈물만 쏟아지더라고요. 재현이는 왜 울기만 하냐며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봤고 저는 그동안 쌓였던 게 터져 딸한테 모든 걸 다 털어놓았죠. 딸은 제 얘기를 다 듣더니 자기가 갈 때까지 잘 버티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아들들이 다시 오는 날이 됐어요. 너 진짜 끈질기구나. 하긴 그러니까 내 아들 잡아먹고도 이러고 살지. 내가 오늘은 짐 챙겨놓고 있으라고 했는데 뭐 한 거야? 하더니 아들들한테 짐을 챙기라고 시키더라고요. 애들이 제 짐을 챙겨서 막 거실에 내다 놓는데 딸아이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아니, 저한테는 할머니도 아니죠. 이선자씨. 저는 오늘 신연정시 법적 대리인으로 왔어요. 라며 딸의 명함을 내밀었어요. 딸은 미국에서 공부해서 국제 변호사 자격증을 땄고 한국의 대기업 법무팀에 취직을 했던 거였어요. 제가 이렇게 어려운 처지가 되자 딸이 그걸 알고 회사에 말해서 출근 날짜를 미루고 제 변호를 맡았어요. 이선자 씨는 이 집에 대해 아무 권리가 없어요. 이 집은 아빠, 김상호 씨 명의니까 상속인하고 자녀들한테 권리가 있고요. 그 권리는 배우자 1.5이고 자녀들은 각각 1인데 그동안 아들 김성진, 김성윤이 받아간 돈을 따져보면 두 아들도 이 집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며 아주 또박또박 조리 있게 말하더군요. 그 바람에 시어머니와 아들들은 질려서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물러났어요. 저는 딸을 붙잡고 그동안 서름에 엉엉 울고 말았어요. 엄마, 걱정 마. 이제 내가 엄마 옆에 있을 거니까 아무 걱정 마. 그동안 공부 때문에 연락 많이 못했어.
너무 미안해. 라며 딸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딸은 엄청난 소식을 저한테 알려줬어요. 남편이 죽기 전 딸에게 따로 연락을 해서 맡긴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저러니 아빠가 미리 다 손을 써놨어. 남편은 제가 마음이 약해서 재산을 저에게 남겨봤자 어머님께 다 뺏길 줄 알고 따로 모아둔 재산을 딸이 독립할 수 있을 때가 되면 오픈하기로 유언장을 써서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잘 부탁한다고 하면서요. 그걸 알게 된 아들들이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전하고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더군요. 엄마, 우리한테 섭섭한 거 있으면 풀어. 우리도 엄마한테 섭섭한 거 다 풀게. 이제 남처럼 살지 말자. 나는 우리가 그냥 남처럼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너희도 내가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서 섭섭한 게 많겠지만 난 그래서 내 힘을 다해서 너희가 해달라는 돈 다 해줬어. 그런데도 너네는 할머니랑 와서 이 집까지 뺏으려고 했잖아. 나 그건 절대 용서 못해. 이 집에서 날 끌어내려고 내 짐까지 쌌던 거 난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난 그런 친아들보다 내 딸 재현이가 더 좋아.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끼리 행복하게 살아. 니네 할머니랑 오손도손 살면 되잖아. 라고 냉정하게 말하고 끊어버렸어요. 내가 키우지 못해 벌어진 일이었지만 할머니와 한통속이 돼서 저를 괴롭혔던 걸 생각하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죠. 그러자 아들들도 더 이상 저한테 오지 못했고 시댁에서도 더는 저를 괴롭히지 않게 됐어요. 그 이후 저는 딸의 보살핌을 받으며 잘 살고 있어요. 딸이 결혼도 해서 사위도 생겼고요. 딸은 해외 출장을 갔다 와서 좋은 데가 있으면 휴가 때 꼭 저를 데리고 간답니다. 그냥 제가 행복한 것만 생각하며 살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마음 좀 편히 살아도 되는 거죠?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